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차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아주 괜찮은 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할까 합니다. 지금 조국 장관 자녀 문제로 지금 한 달 반 이상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처음에는 자녀의 교육 문제로 시작한 것이, 그 다음에는 조국 장관 부부의 재산 비리 의혹 문제로 사태가 번져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렇게까지 뜨거운 반응이 터지게 된 것은 지금 청년들, 20대 청년들의 어떤 가장 민감한 부분, 입시 문제, 거기서부터 터져나온 어떤 사회적인 불만, 공정성을 해친 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의분이 가장 그 밑거름이고 핵심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죄의 어떤 앞으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어떤 죄 혐의에 비추어 보면 펀드나 또는 다른 것이 더 형량이 높을 수 있겠지만, 학부모 된 입장이나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입시 비리 문제가 가장 큰 어떤 기폭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3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정유라 씨에 대한 어떤 문제에 어떤 국민들 반응이 뜨거웠던 것과 유사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칼럼은 칼럼이라기보다는 이제 대담이네요. 서울대학교 지금 학생인 것 같습니다. 임명묵이라고 하는 학생에 대해서 주간 동화가 인터뷰를 한 것이 있는데, 그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글을 읽고 제가 느낀 것은 나이 차이가 저랑 한 30년 가까운 정말 한 세대가 나는 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생을 이만큼 살고 난 다음에 어떤 느꼈던 감정이라고 할까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과 그 청년이 느끼는 문제의식이 너무나 비슷한 것에 제가 많이 놀랬고, 청년이 이렇게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지식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처지에 비해서 생각이 삐뚤어갈 수도 있는데, 상당히 균형 잡혀 있으면서 심지도 굳은 청년이어서 그 결과 제 생각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청년은 이렇게 보고 있네요. 지금 원래 이 학생은 러시아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깊었다고 합니다. 계몽 군주 시대 때 러시아가 특권층의 노멘클라투라가 형성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근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어떤 특권 계급 의식이 가득 차가지고 농노를 수탈하고 하는 그런 나쁜 역사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레닌, 스탈린 혁명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 러시아의 상류층들이 해외로 도피하고 또는 숙청당하고 했던 그 빈 공간을 레닌과 스탈린이 급격히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그 사회주의 체제의 교육을 받았던 새로운 세대의 젊은이들이 산업 현장의 일꾼, 그 다음에 각종 교육 분야, 산업 분야, 문화 분야로 엘리트로 성장을 했고, 그들이 50년대, 60년대에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어서 세계가 어떤 사실상 통계적으로 보면은 어떤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그런 어떤 층이 됐는데, 어떤 계층이 됐는데, 그것이 몰락하게 된 이유가 그들이 하나의 특권 계층이 되면서 사회의 어떤 역동성이 떨어지고 특권 계급화되고 경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가 몰락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 뿐만 아니라 단순히 지식을 넘어서 어떤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교육 문제에 대해서 자녀를 키워보면서 느끼고, 또 저도 이제 교육을 받고 대학교 입시를 치르고 자녀들을 키우고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대 6.25 전쟁이 터져서 3년 동안 정말 온 국토가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됐을 때에는 온 국민이 사실상 거의 대부분 다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못 사는 사회가 됐습니다. 해방 직후만 해도, 일제로부터 해방됐던 그 직후만 해도 지주층과 소작인들이 이렇게 갈려 있었고 빈부차가 격심했었죠. 그러나
6.25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을 해가지고 지주들의 토지를 대부분 다 소작농들한테 분배를 하고 전쟁을 통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지주들이 보상을 받았던 대가는 실질적인 가치가 낮아지고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못 사는 사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 전쟁이 원래 의도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사회가 굉장히 균질화된 거죠. 그 상태에서 급속한 교육 입국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교육 입국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같은 식민지를 거쳤지만은 필리핀과는 상당히 다른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몇 개 가문이 지금도 산업과 문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의 경제력을 틀어쥐고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지금 뭐 필리핀의 대통령이 굉장히 독불장군처럼 행동을 해도 경제력을 틀어쥐고 있는 것은 소수의 몇몇 가문들만 지금 틀어쥐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시행될 수가 없죠. 대한민국은 전쟁이라고 하는 참화를 겪었지만은 그 참화의 이면에는 또 그런 어떤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비슷한 스타트라인에서 출발하게 하고 그런 교육을 통한 어떤 뭐 입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사회가 됐었습니다. 지금 사회를 이끌고 있는 586들, 한때는 386이라고 불렀죠. 80년대 나이가 30대이면서 80년대 대학에 들어오고 60년대 태어난 사람들, 그 386들이 대학을 가던 시기에는 대학 진학률이 23에서 25밖에 안 됐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1992년인가요?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대학 설립에 관해서 대학 설립 허가주의에서 대학 설립 준칙주의로 바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는 대학을 하나 설립하려면 정부가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됐어요. 아무리 자기가 재력이 있고 뭐 또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좋은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산업에 대한 어떤 정책,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 인력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다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뭐 인력 수급이라는 이런 걸 맞춰서 이거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하면 허가 안 해주면 그냥 끝입니다. 어떻게 다툴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대학 설립 준칙주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요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이 그냥 할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대학이 굉장히 많이 새로 설립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대학으로 진학하는 그 진학 비율이 60%가 훨씬 넘어가서 70%에 이르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그렇게 된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6 세대들은 그전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또는 할아버지 세대들이 전쟁 속에서 또 60년대, 70년대 정말 지금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될 만큼 열심히 근로해서 논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읽어놓았던 그 경제의 어떤 혜택은 다 누린 세대가 386 세대인데 그 386 세대가 사회의 기득권층화되면서 그들 사이에 네트워크를 이룬 거죠.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특히 이제 그 386 세대 중에서 운동권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권에 투신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깊은 네트워킹이 이루어져 있어서 그들 사이에서는 서로 간에 굉장히 잘 알고 교류가 폭넓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어떤 기득권층이 돼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기득권층이 돼 있고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좀 더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교육비를 많이 투여를 하는 것은 그거는 법으로도 금지시킬 수 없는 것이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연적인 어떤 본성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공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것이 공정하지 않으면 사회의 어떤 통합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그런 어떤 경제적 기반을 갖추지 못했지만은 나름 어렸을 때부터 공부라든지 또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사회에 진출해보고 싶어하는 똑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회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그 청년들은 그 사회에 대한 어떤 체제 전복 세력으로 이런 불공정하고 불의한 사회는
변형시켜야 된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세력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것을 사실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거를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그런 부모의 어떤 부에 따라서 다른 교육을 받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인 지위와 부가 그대로 세습돼서 저소득층 자녀는 희망이 사라지는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게끔 제도를 어떻게 바꿀까를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년도, 인명무긴 가능한 청년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글을 썼네요. 조치원에서 서울대학교 온 학생 진학을 했는데 진학해 보니까 자기 과에 3명밖에 없더라. 그러면서 자신과 서울 강남에서 자라가지고 온 입학한 이 학생들은 서로 다른 별천지에서 살아서 커뮤니케이션도 힘들고 별종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이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애들은 아마 그게 더 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문제의식에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조국 장관 자녀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그 문제를 가지고 조사하면은 어디 조국 장관 자녀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많은 어떤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죠. 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교수 자녀들 같은 경우에 논문 저자로 등록되는 사람들이 등록해가지고 그거를 입시해낸 사례가 상당수 있다고 하니까 뭐 품앗이, 스펙 품앗이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어디 비단 이 하나의 사건뿐이겠습니까?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뭐 조사해가지고 그 올바로 바로 잡는다든지 하는 것은 이제 이미 벌어진 일을 시정하는 것이고, 앞으로의 문제점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 시민사회 등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을 경험에 이제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면, 차라리 이렇게 요번에 무슨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간 것은 무슨 세계 선도 인재 선발인가요? 뭐 그런 좀 말도 좀 복잡하네요. 뭐 그런 걸 가지고 했는데, 사실 이제 사회 통합을 위해서 본다면 차라리 농어촌이라든지 또는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뭐 이 소수인종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또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입학 시 좀 특혜를 주는 어퍼머티브 액션 같이 우리도 그런 부분, 그렇게 대학 진학 시에 좀 특혜를 주는 뭐 좀 선발 비율을 좀 그쪽에 어떤 할당을 해줘서 그런 계층의 자녀들 중에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은 명문대라든지 또는 국립대라든지 학교가 좀 제대로 국립대라든지 이런 데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입학 유형 이외에는 그냥 다들 공정하게 그냥 뭐 정시를 쳐서 오게 한다든지, 또는 자기가 어떤 다른 스펙을 하고 싶으면 뭐 국제적으로 뭐 그 경시대회 뭐 IMO라든지 뭐 그런 식에서 하여튼 당당하게 자기가 그거를 취득해 가지고 내게 하는 거, 뭐 그런 정도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차라리 이렇게 무슨 뭐 강남에 또는 뭐 강남에 살지 않더라도 부자층 자녀들끼리 이런 스펙 품앗이라든지 뭐 또는 가난하면 아예 그 경력을 쌓을 수도 없는 무슨 국제대회 참여 막 이런 걸 하느니 차라리 기부금 입학제를 하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정한 뭐 수능 점수 이상 요구를 하고 학교별로 자기 학교 하에서 공부를 할 수 있으려면 이 정도 점수는 되겠다고 하는 어떤 그 선을 깔고, 그 다음에는 뭐 도네이션을 받아서 도네이션 더 많이 하겠다고 하는 학생을 입학을 시키고, 그 도네이션 금액은 다른 데 쓰지 못하고 학생들 장학금이나 또는 뭐 어떤 세계적으로 좀 인정받는 또는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연구 과제에 투입하는 뭐 그런 식으로 투명한 회계를 운영해서 대학과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나, 그런 걸 차라리 논의해 볼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국 장관 자녀들의 어떤 입시 문제는 지금 한국당 대표가 나경원 대표와 황교안 대표의 자녀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의 자녀들 8명에 대해서 그냥 아예 특검으로 조사를 해보자 뭐 제안을 했는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 전원이라든지 국회의원
자녀들 중에서 뭐 수시로 대학 간 뭐 자녀들에 대해서 한번 다 조사해 보자든지 뭐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 자녀들,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 또는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에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통해서 대학 진학 거기를 할당을 좀 한다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학력을 갖춘 학생들에 대해서 도네이션을 받아서 그 기부 입학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등록금을 많이 준다, 이 장학금을 많이 준다든지 정말 이제 뭐 공부도 학점도 학점이지만은 저소득층 자녀들 요즘 학자금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자금을 많이 준다든지 해서 그러한 어떤 시스템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논의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링크를 한번 걸어드릴 테니까 그 학생의 글을 한번 꼭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에 상당히 시사점을 주는 그리고 청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반갑게 느껴지네요. 예,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